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는 투자 멘토링 이어갑니다. 여러분 전화 그리고 문자 주고 계시죠?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네, LG전자인데요. 예. 매수가하고 64,500원에 30%요. 64,500원에 30%. 요즘 네. 진짜 너무 많이 빠지죠, LG전자. 속상하게. 좀 요걸 좀 어떻게 좀 들고 가야 되나 좀 추가 매수도 좀 해야 추가 되는. 매수도 그리고 고민하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김태욱 목표가도 전문가. 좀 알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일단 수고 많으십니다. 네. LG전자는 삼성전자하고 비슷하게 움직인다 생각을 하시고요, 편하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반도체 계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시장과도 연관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시총 섹터 상위가 결국에는 IT 반도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LG전자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시장과 연관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당연히 시장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LG전자도 같이 떨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시장이 올라오게 되면 결국에는 LG전자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일본과의 지금 무역 분쟁에 관련해서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상 LG전자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LG전자가 가전제품 세계 이제 1위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닌데, 지금 특히나 이제 LG 쪽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부분, 매출에 좀 비중 많이 높은 부분이 사실상 TV 쪽입니다. 그런데 일본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일본에서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제 열릴 도쿄올림픽 부분에 있어서 LG전자에 대한 제품을 계속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에 대한 부분이 하반기에 살짝 부진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쭉쭉 보게 되면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일단 손실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한두 달 정도 보게 되면 사실상 지금 시장이 많이 떨어져서 LG전자도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단은 시장이 언제 올라가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바닥을 3번 정도 그리는 흐름을 보셨다시피 바닥이 어느 정도 안정된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작년 10월에도 폭락장이 연출이 됐었는데,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도 10월뿐만 아니라 이제 2015년도, 11년도 마찬가지로 큰 폭락장 이후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반등 이후 단기 박스권을 적어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과거에 엿보기만 해도 코스피 같은 경우도 3개월 정도는 이런 장이 계속 연출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8월 달에 들어서서 단기 박스권을 그렸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하반기 정도 돼야지 박스권을 계속 만들다가 돌파를 할 것이다. 그럼 결국에는 LG전자 같은 경우도 흐름 보시게 되시면 바닥 이후에 계속 별다른 변동성 없이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지만 시장이 상승할 때마다 소폭씩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최근 이제 10월 달 이후에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고, 지금 69,000원대까지, 그러니까 69,000원을 올라섰을 때 당시에 69,000원에 맞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서는 흐름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현재 여기 69,000원 자리가 되게 중요한 구간인데, 그 이하로는 사실상 69,000원 위로는 매물이 상당히 하다. 하지만 그 밑으로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9,000원대까지, 시장이 올라가면 69,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여기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 언급해 드렸는데, 환율이 같이 떨어지게 되면 시장은 금방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시장도 같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결국에는 시장이 떨어지면 LG전자도 같이 떨어진다. 그러면 LG전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최근 저점 자체가 58,500원 부근이기 때문에 58,500원 부근 정하시고 이제 비중 절반 정도는 축소 의견 드리고요. 만약에 벗어나지 않고 계속 이 자리에서 머문다 하면 그냥 안전하다라고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올라가기까지만 그냥 기다리시면 되실 것 같아요. 목표가 부근은 한 68,000원에서 69,000원 이렇게 정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지금 시장 흐름 체크하시고 그냥 보통 2, 3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도 고민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일단 지금 추가 매수는 안 될까요? 아니, 추가 매수가.
지금 시장이 봐보세요. 네. LG전자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이 58,500원 이하로 떨어진 비중 축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네네. 왜 그러냐면 지금 58,000원, 지금 6만 원 계속 횡보하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는 조금 매수하기엔 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격적인 성향이시라면 지금 30% 비중이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대략 한 5에서 10% 정도만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안정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시면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할 흐름에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대략 61,500원에서 62,000원 정도 오게 되면 오히려 이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62,000원, 61,000원. 네, 시청자님 고민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잘 되셨으면 생각해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LG전자 먼저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하단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58,500원 절반 축소 의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JW 홀딩스 5,950원에 예, 24%요. 24%. 현재가랑 차이가 그렇게 안 나네요. 예, 이제 본전이에요. 그러게요. 수수료 띄고 뭐 하고. 한 네. 20원 수익인데 수수료가 있으니까 이제 네. 매수가 왔어요.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좀 한참 됐어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렇게 오래는 안 기다렸고, 그래도 한 달은 안 됐고요. 그래서 거의 본전까지 와서 예. 많이 올라갔기에 예, 더 예. 올라갈 수 있나, 아니면은 매도 칠까 해가서 왔어요. 네, 손실 없이 지금이라도 나올까 아니면 좀 더 기다릴까 고민하고 네. 계세요. 네. 이슬이 전문가 네.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일단은 종목 조금 매수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떨어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예, 일단 JW 홀딩스는 JW 중해제약의 지주 회사죠. 네. 일단 JW 계열사의 전체적인 전망을 살펴보자면은 상당히 우수한 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7월 16일에 급등했던 요인이 지금 유럽에서도 췌장암 조기 진단 기술에 대한 어떤 신규성이라든지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진단 키트 특허를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한번 상한가가 쳤었습니다. 7월 달에. 근데 그 네. 이후로 이제 주가가 조금 힘이 없는 모습인데요. 네. 사실 이 종목군의 수급만 보자면은 JW 중해지역보다도 훨씬 월등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만은 이제 지주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JW 계열사랑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그쪽 업계 동향을 좀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 뭐 이런 요인으로 올랐었다면은 이 종목군은 미래에도 기술 특허라든지 이제 바이오업계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크게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시겠는데요. 예. 지금 이번 승인에 따라서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주요 국가 대상에서도 이제 최종 특허 취득을 완료를 할 거라고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이 덜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워낙 바이오 쪽이 지금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대로 업계에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급락했던 모습인데 이제서는 기술적으로 보셨을 때도 반등을 한 추세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실 범위에서 딱 적당하게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놔둬도 괜찮겠어요? 네, 일단은 떨어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또 한번 이제 하한가 이상까지 갔다 왔는데 네. 요 종목군 같은 경우는 일단 잘 버티고 있다 보니까 예. 예, 조금 지수라든지 업계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덜 받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홀딩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예. 얼마까지 보면 돼요? 1차적으로는 조금 안전하게 그러니까 7,000원대까지 보는데요. 7,000원 이상 가져가시면 매물대가 좀 많아가지고 시간 많이 네. 소요되실 수 있으니까 네. 7,000원만 가셔도 수익이시니까 요 구간 가시면은 전량 익절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수익 잘 보고 나오시길 응원할게요. 네, 감사해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JW 홀딩스 체크 도와드렸고요. 문자 보고 전화 연결 다시 시도할게요. 여러분들 계속 연락 주시고요. 첫 번째 볼 문자는 DI 보겠습니다. 매수가 4,290원에 10%.
이게 한때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엮여서 시세를 냈던 종목인데 요즘 통 힘을 못 쓰네요. 김태욱 전문가님 어떤 의견이세요? 자, DI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후공정, 이제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고객사로는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있는 좋은 업체이긴 한데 사실상 반도체 수요가 계속 감소되는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던 부분,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한 영향 때문에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DI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보면 딱 알죠.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크게 올라갔던 부분, 이때 시스템 반도체에서 같이 부각이 되면서 5,000원 부분까지도 충분히 갔었던 종목입니다. 다만 시장에 대한 영향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크게 악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있다면 삼성전자에서 이제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장 증설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이 이슈가 돼서 기대감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느 정도 이전에 제가 LG전자 3.3 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시장이 오르려면 반도체도 같이 오르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결국에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이 결국에는 단기 박스권 한 2, 3개월 정도 만들고 다시 한 번 더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사실상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에 따라서 DI라든지 여러 종목들,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삼성과 관련된 종목들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점 구간을 잘 지켜주는지를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저점 구간을 잘 지켜준다고 하면 그냥 계속 보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비중 10%니까 오히려 바닥권에 한번 내려왔을 때 결국엔 지수라는 건 결국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잖아요. 그만큼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보러 한번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바닥 구간에서 좀 더 DI가 좀 더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비중 10% 정도는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비중 조절도 해보시는 게,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평단가 조절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DI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매출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다만 2018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도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보시다시피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을 볼 텐데 사실상 이자 보상 비율 자체가 뭐냐면 여기는 부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다시피 유보율은 되게 괜찮습니다. 부채 비율도 나쁘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회사가 지금 실적을 내고 있는데 이자도 못 갚는 회사라는 부분은 솔직히 좀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DI도 최근 들어서 실적이 되게 안 좋아지게 되면서 사실상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5, 이자 비용이 5억인데도 5억이니까 결국에는 이자도 몰래 매출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계속 좋아진다면 나쁘지 않은데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올라오게 되면 추가 매수하고 비중 축소한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올 목표가의 부분이 3,700원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서 3,700원 이하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주가도 같이 올라오게 되면 여기는 빨리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DI 다각도로 좀 점검 도와주셨네요.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계속 주고 계시죠? 오픈베이스 볼까요? 매수가 3,270원, 비중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슬이 전문가님. 예, 일단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스마트 팩토리랑도 관련이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 보시면은 사실 이 종목군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시장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역량에 따라서 당연히 뭐 증시가 안 좋아지니까 그에 따른 주가 하락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낙폭화된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오픈베이스라는 회사가 지금 실적이 나쁜 편이 아닙니다, 사실. 2019년 2분기 들어서 현재 적자였던 어떤 실적들이 지금 영업이익이 또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기업 구조는 상당히 뭐 이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를 한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른 반영이 아직은 주가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매수가가 약간은 조금 높으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하신 다음에 이게 3,500원까지 급등 한번 기술적으로 나왔을 때 빠져나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일단은 2,190원으로 잡아드리나
현재 지금 지수에 비해서도 요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하단보다는 상단이 훨씬 더 열려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1.53%로 약간은 조금 또 한 번 상승 추세로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힘이 없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으나 시장이 한번 회복을 하게 된다면 이 종목군도 당연히 같이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1차 목표가 3,500원 선에서 큰 수익은 아니시지만 그 구간 왔을 때 좀 전량 익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일단은 낙폭이 과했다라는 평가 주셨습니다. 오픈 베이스 들여다봤고요. 다음 문자 볼까요? 네, 이어서 문자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급박하게 문자 주셨네요. 일진 머티리얼즈 53,000원 20% 비중으로 매수를 했는데 향후 전망 목표가 알려주세요. 꼭이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일단 손실 보고 계신데 요즘 일진 머티리얼즈 반등세가 굉장히 꾸준히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김태욱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매수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조금 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사실상 실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결국엔 테마성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하나의 섹터로 움직이는 산업군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탄력성 있게 계속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조금씩 성장함에 따라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다시피 말할 게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2차 전지, 결국에는 전기차는 성장 기대감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섹터에 비해서 사실상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PBR이 좀 높은 편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만큼 이제 수급도 많이 들어왔던 흐름이 있고 앞으로 성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도 예상해 보고 있는데 지금 특히나 이제 올해 들어서는 뭐 5G 섹터도 있지만 사실상 주도 섹터 가운데 자동차 섹터입니다. 자동차가 계속 크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모멘텀이 겹쳐서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모멘텀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모멘텀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가에서는 사실상 이제 많이 크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몇 %씩 계속 상승하기보다는요 어느 정도 조정이 있다가 또 상승하고 조정이 있다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 하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크게 6만 원대 고점을 찍고 그리고 고점을 찍기 전에 7월 달에 조정을 한번 줬을 때 자리가 바닥 구간이 48,000원대였습니다. 그리고 48,000원대였고 이 48,000원대를 가기 위해서 44,800원대, 45,000원대를 확실하게 돌파를 하고 간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제 6만 원, 48,000원, 45,000원 부분이 가장 중요한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이슈라든지 뭐 2차 전지, 자동차 이러한 성장 기대감 때문에 수급을 많이 받고 시장이 안 좋은 데도 올라갔던 흐름인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44,800원 부근에서 딱 맞고 떨어진 흐름이 있습니다. 딱 마침도 제가 계산하지도 않았는데 고가 44,800원에서 맞고 떨어지죠. 그만큼 이제 아주 강한 저항 구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있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41,400원, 500원까지도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비중 20% 정도니까요. 그리고 평단가가 너무 높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계속 길게 내년까지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수익을 보시고 싶으시면 41,500원 부근에서 계속 횡보를 할 때 한번 추가 매수 10% 정도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대략 5만 원 부근, 뭐 48,000원 부근까지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재상승 시도하면서 47,000원, 48,000원대까지는 그래도 한 2, 3개월 안에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 딱 기억하셨다가 추가 매수도 41,500원대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보고 있고요. 꼭 잘 대응하셔가지고 꼭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끝번호 0628번 휴대폰 쓰시는 우리 시청자님 강대공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아니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너무 놀랐거든요. 오늘 뭐 하한가 맞은 종목인가 했는데 그래도 양호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41,500원, 4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내용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네, 이번에는 동진 세미캠 보겠습니다.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시네요. 근데 비중이 꽤 많으세요. 70%. 계속 추가 매수를 해서 13,900원 만드셨대요. 네, 수익 보고 계신데 수익률에 비해서 비중이 높으신데 여기서 또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시다고. 이슬이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예, 일단 더 추가 매수하시는 거는 절대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잘 아시겠지만 동진 세미킨 같은 경우에는 후성과 더불어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반사이익으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갔던 종목군인데요. 보시면은 7월 16일까지 계속해서 올라갔던 종목군입니다. 거의 한 70% 가까이 올랐었던 종목군인데 이런 종목군이 지금 어쨌든 추가 상승은 더 이루지 못하고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의미는 지금 이 투자 심리 자체가 이 종목군에 대해서 더 올라갈까 말까냐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약수익 중이신데 추가 매수를 하게 됐을 때 이 박스권을 이탈하게 된다면 정말 손실 금액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이 기대감을 갖고 가는 테마주로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요. 사실 이 박스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13,280원, 90원 선만 깨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으로 한 번은 더 크게 상승은 나올 거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전 저항대 구간이 16,0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드리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윗골이 달지 않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18,000원까지도 충분히 또 갈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아직까지 또 이제 일본 소재 수출 규제 국산화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나오기까지는 약간은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투자 심리 자체가 죽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너무 빠르게 판단하는 거는 조금 이르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손절가는 13,290원 기억해 두셨다가 좀 메모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또 상단이 더 많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는 16,000원 선에서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수익 정말 많이 챙기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1차 목표가 16,000원 제시해드립니다. 동진 세미캠 문자 상담 해봤고요. 전화 좀 받고 다시 문자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자 계속 주고 계시고요.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 스토킹 연결 잘 되셨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네네. 네, 잘 들리시죠? 죄송해요. 예. 네, 죄송해요. 제가 이따가 전화를 받았어. 양치하고 있잖아요. 계셨어요? 네네. 다 하셨죠? 저기 예. 제가 슈피겐 코리아예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아, 저기 56,300원이고 70%예요. 70%. 와. 그래가지고 저기 목요일 날 샀어요. 삼성 SDI를 팔아갖고 그걸 사가지고 제가 병이 예. 났어요. 아이고, 쭉쭉쭉 떨어지네요. 네. 김태혁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정말 좋은 종목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네. 다행히 이제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고점은 사실 아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최근에 이제 상승을 하면서 따라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맞아요. 목요일 날 샀어요. 그러니까요.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지 사실상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분위기는 아니었고 지금 보시다시피 슈페겐 코리아 자체가 지금 최근 상승 흐름을 계속 탔던 흐름 자체가 58,000원대를 잘 지지하고 올라갔었잖아요. 그만큼 여기를 이탈했기 때문에 사실상 반등 구간은 58,000원대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56,000원대 또 사셔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슈페겐 코리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네. 지금 보시다시피 슈페겐 코리아는 단순하게 뭐 아실 거예요. 핸드폰 액세서리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도 진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서는 인도 시장에도 진출하기 위해서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추가적으로 증설해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도 시장까지 하게 되면 앞으로 매출은 꾸준히 상향 추세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배주주 지분 자체가 3천억 정도로 추정되는 건데 지금 최근 시가총액 자체가 3,100억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평가되었다고 하기도 어렵고 고평가되었다고 하기도 어려운 가격대라는 거죠. 근데 다만 주식이라는 게 여기에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거고 솔직히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종목들이 고평가된 종목들이에요. 그렇다 보면 이 슈프겐 코리아 또한 주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자, 이 회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자 보상 비율을 좀 볼 텐데, 자, 90% 정도 되면 아주 훌륭한 회사란 겁니다. 사실 100% 이상 되면 더 좋은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자 비용이 1억 정도밖에 안 되고 영업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흐름 보시게 되시면 이 회사는 계속 꾸준히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모멘텀이 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에 대한 상승, 그리고 시장까지 받쳐주게 되면 현재 가격 자체가 바닥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높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큰 걱정하지 마시고, 자, 보시게 되시면 최근에 고점 자체가 58,300원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도 어느 정도 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이렇게 그림처럼 이 시나리오들처럼 계속 박스권 안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흐름 보시게 되시면 일단은 가격대가 딱 중간에 걸쳐져 있잖아요. 바닥은 5만 원, 위에는 5만 8천 원. 근데 중간이 5만 6천 원대 사셨으니까 이 종목이 좋으니까 사실상 5만 8천 원대 오면 어느 정도 단기 차익 실현하시고 시장 같이 또 떨어지게 되면 5만 원대 한 번 더 담는 것도 그런 하나의 전략이니까 한번 시도해 보신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들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양치하다 말고 또 전화한 그 만한 좀 덕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너무 네. 감사해요. 네, 응원할게요.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슈피겐 코리아 체크 도와드렸고요. 아이고 기다리고 계시네요. 다음 분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TN 한실 스토킹 연결되셨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파세코 파세코,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2,170원에 2,170원에 12,170원에 예, 15%. 15%. 어유,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 매수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한 2개월 됐나 싶은데. 아, 막 이게 분위기 좋을 때 그때 매수하셨네요. 네. 아유, 예, 알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파세코는 대표적인 여름 계절주 중에 하나죠. 근데 이번 연도 1분기부터 주가를 보시자면은 거의 반년 넘게 200% 정도 상승한 양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주가 상승의 요인을 좀 살펴보자면은 파세코에서 출시한 창문형 에어컨이 홈쇼핑에서 판매량 1만 대를 세웠고 하루 매출이 이제 10억 원 수준으로 출시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매진이 됐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한 200% 정도 가량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뭐 증시가 안 좋았던 어떤 영향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떠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매출이 좋으니 실적 또한 2분기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도 이미 7월 3일자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이제 재료나 모멘텀이 약간은 조금 사라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 매물이라든지 차익 매물이라든지 계속해서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도 조금 매수가가 너무 높으세요. 너무 네. 높으셔가지고 사실상 요거를 한 번에 12,700원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 일단은 네네. 그래도 희망사항은 있는 거는 지금 증시에 대한 어떠한 악재에 대한 선반영은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이 6,690원대에 네. 이때 이 바닥권에서 7월 달에 매수하신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네. 아, 이때 매수하셨던 분들이 지금 차익 매물을 당연히 실현하고 있는 매물 과정에서 지금 시청자님께서 그거를 받아내신 거세요. 예. 네. 그렇기 제가 때문에 사자마자 내려가지고 제가 너무 늦게 들어가서 여름 제품을 이런데 지금 이걸 매도를 해버리는 게 나은 건가 어떻게 돼? 일단은 조금 너무 손절 타이밍을 많이 놓치셔가지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그래도 기술적으로 반등은 한번 올 겁니다 분명히. 네, 근데 지금보다도 얼마 정도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10,000원까지 충분히 올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10,000원까지만 올라가도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10,000원. 오셨을 때 조금 비중 축소를 해주시거나 네. 조금 종목을 바꾸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 네, 매수가가 너무 네네. 높으셔가지고 요거를 네. 기다리시기에 솔직히 조금 힘드시잖아요, 많이.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금 풀어드렸을 때는 10,000원까지는 또 1차적으로 오실 수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기간이 10,000원대가 기간이 좀 걸릴까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미 시장에서 한 번에 이슈와 관심을 받다가 떨어진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간은 조금 걸리세요. 네. 그래도 뭐 종목이 이 종목이 실적이 나쁘거나 뭐 악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일단 1차적으로 10,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좀. 수고하세요. 네, 힘내십시오. 예, 네, 파세토. 감사합니다. 네, 전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아유, 문자 빠르게 봐야겠네요. AD 칩스 두 분이 문의 주셨거든요. 매수 단가는 먼저 문자 주신 분 기준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2,025원, 비중 30%. 김태혁 전문가님. 제가 이 종목 내려왔을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00원 부분까지만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2,000원대 사셨던 분이니까 일단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AD칩스 같은 경우 제조업이에요. 결국에는 뭐 시스템 반도체하고 연관이 있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유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회사에 자산이 없다는 걸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자산이 결국에는 현금성 자산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 자체가 지금 41억 정도 남아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유상증자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는 거죠. 이런 부분 좀 조심하셔서 다음에는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유상증자가 나왔는데 유상증자 금액이 200억입니다. AD칩스 시가총액 자체가 500억인 걸 감안을 했을 때 200억이면 대략 500억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략 40%가량이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요.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 이제 만약에 1,200원대를 잘 유지를 하게 되면요. 이제 여기서는 그냥 비중 축소하고 나서 흐름을 좀 더 체크해 봐야 되니까 한번 내려왔을 때 다시 신청해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전략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D 칩스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바로 가겠습니다.